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 것.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우리는요, 굉장히 놀랍게도 신중하게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정년기가 웬 말입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면, 결혼 신중하게 고르다가 너 그러다 결혼 못한다? 그럼 어때요? 결혼 못하면 어때? 결혼은 좋은 것이에요. 하십시오. 이왕 할 거면 잘하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저의 책이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 책이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됩니다. 이북으로도 나오고요.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이요,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죠.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혼 후 유쾌하게. 이 3가지 파트여서 기념 영상도 3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결혼은 신중하게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여성이 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 플러스 1. 두 번째, 이혼은 신속하게와 관련해서는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결혼은 참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혼 후 유쾌하게와 관련해서는 참 다행이다. 내 마지막 사랑이 전 남편이 아니라서. 그 주제로 기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저의 얘기입니다. 예. 저는 올해로 결혼 14년차, 이혼 7년차인 사람이고요. 여자 사람이고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인데요. 저의 결혼, 저의 이혼, 그리고 저의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제 결혼 생활이 어땠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공통된 질문을 추려서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결혼은 신중하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결혼은 결혼도 되지만 재혼도 되고 삼혼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고 끊을 것이냐, 누구랑 관계를 맺고 누구하고 관계를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목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이혼을 하는 분들에게 이혼을 장려하는 그런 책은 아니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사람은 실수를 하죠. 그렇지만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불이가라고 하죠. 불이가. 같은 잘못은 2번 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한번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저런 잘못 안 해야지라는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고요. 저한테 이게 2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는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저의 20대 이야기입니다. 20대에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는요, 30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30대 이야기. 결혼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혼 후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이혼 후의 삶은 솔직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저희 30대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 40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럼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이 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 플러스 1이에요. 제가 여성이라고 하지만 여성, 남성을 구분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그렇지 않아,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문직 여성이 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 플러스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전문직이고 여성이라고 한정을 했지만 그거는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상담을 하셨던 분들 중에 특히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정을 한 거고, 전문직이나 여성이 아닌 사람 그렇지 않다는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더 그렇다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결혼을 신중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굉장히 놀랍게도 신중하게 결혼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옛날 영상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일들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의 어떤 결연한 의지라기보다는 정말 주변의 그 상황,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는, 인생이 흘러가는 우연이나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결혼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혼이 되게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 전문직 여성들은요, 공부만 했죠? 공부밖에 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더 편협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삶의 영역에서 보면 공부가 얼마나 큰 비중이 있겠습니까? 이만큼이라고 보면 공부가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에만 특화되어 있는 거죠. 사람의 에너지와 노력,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에 유난히 특화되어 있으면 다른 거에는 능력이 저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공평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 공부를 잘했어. 주변에서 막 이렇게 우쭈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을 몰라요. 사회가 뭔지도 몰라요. 삶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공부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내가 왜 결혼을 하는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삶을,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생각해볼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공부만 한 사람들은. 근데 다행히 전문직이라는 건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인성이 어떤지, 뭐 삶의 철학이 있는지, 그런 거 너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아는지, 뭐 자존감이 있는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시험만 붙으면 전문가라는 호칭을 주고 자격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도취돼서 내가 마치 진짜 전문가인 것처럼, 그리고 나의 판단은 뭐 이성적이고 뭐 냉철하고 나는 합리적이야 막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 상대를 고르는데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거기다가 내가 답을 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결혼을 신중하게 못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신중하게 하려면 조건을 막 서로 따지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 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야지만 상대방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상대방에 대한 통찰이 가능해요? 지인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요. 아무튼 해요. 여러분 댓글에 가끔 보면요. 그렇게 신중하게 결혼하면 결혼 못한다고 해요. 뭐 좋은 사람은 뭐 이미 누가 임자가 있고 다 미리 채가는데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결혼 못한다. 그럼 결혼 정년기에 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전제를 바꾸셔야 돼요. 전제. 결혼을 한다가 전제가 아니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과 결혼한다가 돼야지 나는 결혼한다가 전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따져야 되는 거죠. 나의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결혼 정년기가 웬 말입니까? 자, 그래서 좋은 사람이 없어. 나는 매번 신중하게 따져보는데 좋은 사람이 없어. 괜찮은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자,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해볼게요. 여러분 결혼 왜 하려고 하세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행복하려면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그렇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떨 때 행복하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이 살 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생각하기 싫어요. 답하기도 싫어. 모르겠어. 아, 이러다가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덥석 한다는 거죠. 아니면 주변에서 야, 저 사람 괜찮은데 야, 결혼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결혼이 목적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결혼은 신중하게 목차들을 보면요. 첫 번째가 결혼 꼭 해야 하나요? 부터 시작을 해요. 나는 결혼할 거야 라는 전제를 놓고 사람을 찾으면 뭐 어떻게 돼요? 나의 결혼 정년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혼 상대방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 결혼을 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없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왜 나의 가치를 자꾸 무게가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저울 때에 매달려서 무게가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냐는 거예요. 싼 값에 팔려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 그런 모습의 다름 아닙니다. 자, 이 정도면 결혼 상대자로 충분한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문제가 있는데도 결혼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혼 사유는 결혼 사유랑 동일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이미 이혼 사유는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꼭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제 단점이 보여. 쟤랑 결혼하면 그 점에 신경이 쓰여. 근데 내가 노력하면 되지. 역시 또 생각을 포기한 거죠. 결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이상형은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 네, 착한 사람은 좋은 배우자가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성격은 안 맞아도 조건이 괜찮아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죠. 근데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인지.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자신 있어요. 어려움을 이미 예상하고 있죠.
돈은 없지만 둘 다 젊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돈에 대해서 돈의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 도와줄 테니 결혼해도 내 일을 하라고 했어요. 달콤한 말 한마디 인생을 걸지 마라. 그 말을 어떻게 믿죠? 뭐 너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잖아. 파혼할 용기가 없었어요.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하고 후회할래요. 이런 말들, 이런 통념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후회할 짓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신중하게 안 해요. 그냥 막 해요. 대충 해요. 결혼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결혼을 신중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는 그 말도 들어가요. 전문직 여성들, 공부를 잘하는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통념이 또 하나 있죠. 뭐죠? 공부 잘하는 여자는 시집을 잘 못 간다. 그런 말.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되게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되게 낮춰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거죠. 결혼이 목적인 거예요. 왜 결혼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결혼을 해야 돼. 그것도 더 나이 들면 안 돼. 지금 빨리 해야 돼. 그렇게 해버리니까 전제가 그래 버리니까 제대로 사람을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직장을 그만둔다예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전문직인데 어떻게 직장을 그만둬?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전문직 여성과 결혼하는 남자는 당연히 여자의 그 전문적인 직업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최소한 그 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건 당연히 결혼의 전제 아닌가? 결혼의 조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여자가 공무원이야. 아니면은 뭐 선생님도 있고요. 뭐 전문직 뭐 의사도 있고요. 그런 교수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돈이 많아요.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런 말 하죠. 야, 애는 엄마가 봐야 돼. 애가 3살 때까지는 엄마가 보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아이를 망칠 거야.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서 야, 네가 나가서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남자가 더 많이 버는 경우에는 그런 말들도 나오죠. 집에서 애를 키워라. 그게 돈 버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자가 직업을 그만두게 만들어요. 여기서 그만둔다는 건요. 진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일에 소홀하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와 육아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시간은 24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가사 노동과 육아에 더 투자하면 이 일은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서 발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장에서 성장과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여러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직 여성도 예외는 아니에요. 의사여도요. 남자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거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3살 때까지 그만두고 애 키워. 여러분 전문의가 3년 동안 3살 때까지 3년 동안 자기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도태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굴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은 근데 거기에 많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을 그만뒀거나 그만두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해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요. 돈을 버는 곳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직장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성장한다는 걸 느끼는 곳이 바로 나의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직업에서 그런 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 사람은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고 육아에 힘쓰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내가 여성으로서 하는 일이고 직장에 나가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인정받고 그런 부분들은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말살시키고 그냥 여성으로만 나를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그게 다 끝나면 자 아이가 다 컸어 양육이 필요 없어.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전문직 여성이 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의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의존하는 거죠. 왜 의존할까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자, 지금 첫 번째는 뭐였어요? 결혼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다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혼이 목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나는 결혼할 거야. 괜찮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직업을 그만둔다. 아니면 직업에 소홀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남편한테 의존하게 내가 만든 거죠. 조건 자체를. 나를. 그래서 이제는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해요. 남편이 나를 버리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거나 남편이 나를 버리면 나는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상태를 자초한다는 거죠. 우리가 형법에 보면은
자초위난이라고 있죠. 스스로 그 화를 자초한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든 건 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직업까지 진짜 그만두고 전문직인데 굉장히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정말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리고 직업도 되게 좋아. 막 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를 다녀. 물론 전문직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나. 아니면 뭐 가정에 소홀하고 그리고 날 무시해 점점.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근데 그런 여성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엘리트인 여성인데 왜 그렇게 될까?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이혼도 못하고 이제 이혼하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도 못하고 그런 인간으로서의 대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문직 여성이 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뭘까요? 플러스 1은 바로 부모님의 반응이에요.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어. 집안의 자랑이야. 결혼도 잘 시켰어. 근데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남편한테 의존하고 자기 독립적인 사고도 안 돼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면요. 사람이 사고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우울해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부모님의 입장 어떻게 했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치미는 거죠.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상대방, 사위에 대해서 분노가 치미겠죠. 근데 그걸 쉽게 놓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방은 뭐겠어요? 그 사위한테 가서 이 나쁜 놈아 막 그런다고 이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이미 인간과 인간으로서 대등한 관계가 깨진 관계는요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관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피해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자승자박한 거잖아요. 자초위난?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으로. 근데 그게 아까워서 우리 딸 돌려내. 억울해서 이혼 못한다. 이 상태로는 억울해서 이혼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버텨. 더 참어. 상대방이 바람을 펴. 야, 너 이혼해주고 쟤 바람난 여자랑 살면은 되겠어? 안 돼. 이혼하지 마. 그런 식으로 참으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 딸은 더 죽겠는 거죠. 이제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그냥 얘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그냥 사는 거죠. 나는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최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신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고민을 하세요.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내가 통찰력이 있는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떨어지죠. 평균보다 더 밑에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면에 자기만의 우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 우주를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바깥에만 보지 말고 나의 외적인 조건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그런 거를 잘 살펴야 돼요. 깊이 들어가서. 그래야지 비로소 상대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진짜 표면적으로 드러난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할 확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를 잘했어. 거기다가 좋은 직장까지 갔어. 그 다음은 뭐예요? 좋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조건이 좋은 남자랑.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행복하게 산다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요? 결국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건데 조건이 좋은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죠. 내가 공부 잘하면 행복하게 살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누가 그거예요. 나는 내 판단은 옳아. 나는 똑똑해. 아니면 반대로 나는 여자인데 너무 똑똑하니까 좋은 남자랑 결혼하기 힘들 거야. 그러면 좀 낮춰서 결혼해야지.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부안내동하지 마시고 결혼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시면 최소한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실수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잘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잘못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 그런 거에 대한 일침을 좀 놓자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나? 그래. 아니면 어때? 결혼 신중하게 고르다가 너 그러다 결혼 못한다? 그럼 어때요? 결혼 못하면 어때?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결혼은 좋은 것이에요. 하십시오. 그렇지만 한다면 이왕 할 거면 잘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매주 월요일날 라이브를 하니까 그때 이 책을 읽으시고 함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약, 약효는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립니다.